기후위기, 예전에는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다면 요즘은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주는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의 기후재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대두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중립의 필요성, 국내와 국제 대응 체계, 그리고 인천의 탄소 중립 정책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온도는 화산 폭발, 태양 에너지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변화할 수 있지만 현재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패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패턴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산업화와 여러 개발로 인해 점점 배출량이 늘어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절기는 태양의 이동에 따라 계절을 세분화한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의 생활, 특히 농사 준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인 절기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절기에서 0.3도에서 4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는 각 절기에 맞춰서 농사 일정을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사뿐만 아니라 산업과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차는 예전에는 보성과 하동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강원도 고성까지 재배지가 올라갔고 제주 한라봉조차 완주와 전주에서 재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물의 재배 환경은 기후가 중요한데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과거의 작물 재배지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됐죠. 이러한 변화는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먹거리, 식탁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많이들 온도가 높아지고 여름이 더 길어졌다고 느끼고 있죠. 실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의 패턴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여름의 길이는 19일 늘어났고 반대로 겨울의 길이는 18일 짧아졌습니다. 이 역시 기후변화가 초래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여름의 길이가 1년의 절반인 173일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에서 기인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그것을 국가로 나누어 본다면 어느 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누적값으로 국가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영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었지만 최근 발생량이 크게 늘어서 20위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출량은 10위권 안으로,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순위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현재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담론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국제 협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 두 집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책임을 다루는 UN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에 더 큰 감축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피해를 받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채택되어 2020년부터 이행되고 있는 파리 협약은 지금까지 선진국에만 부과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파리 협약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1.5도씨 특별 보고서에는 온도 상승에 따른 영향에 대한 강도를 평가, 분석해서 1.5도씨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새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합니다. 실질 탄소 배출 제로,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리 협약과 IPCC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과 계획에 영향을 주는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그리고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으로 나눠서 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반 구축 강화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방정부를 비롯해 산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이행 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는데요.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 2035년에는 53에서 61% 감축을 달성해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인천광역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IPCC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온 도시인 만큼 기후 리더십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5도씨 선언, 2045 탄소 중립,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해서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속상한 현실인데요. 자료를 보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전체 배출량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입니다. 인천은 인구가 약 300만 명, 서울은 약 9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인구 대비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천에 위치한 발전소 그리고 산업단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천에서 사용하는 전기 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서울과 경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 등은 국가의 관리 권한이긴 하지만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환경과 산업구조,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독립적인 추진으로 국가나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과 같은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어요.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물론 많지만 그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기업 모두가 지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인천시가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지금의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와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전 지구적인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은 국제사회의 중심점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CF 등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련된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인천의 선진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주변 국가와 도시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도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은 모두의 일이고 또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일상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전기 절약, 대중교통 활용,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